안녕하세요. 산야초 신원철입니다. 어느덧 실질자본금의 평가도 마지막 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본금의 평가, 특히 겸업자본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아울러 진단불능 사유와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감리하도록 하는 감리요청 사유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자본의 평가 방법을 보면 자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여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납입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 재무상태표 대변의 자본 총계가 등록기준 자본액보다 적을 경우에 부적격 처리된다. 또한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다음은 겸업자본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겸업자본의 평가 방법은 이 기업진단 지침에서 열거한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평가합니다. 그 외의 구분 방법으로는 우선 진단대상 사업과 겸업사업을 상시로 구분격리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겸업비율에 의하여 구분하는데 이때 겸업비율은 수익금액 비율이나 사용면적, 조번수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 등에서 기준 자본액이 정해져 있는 겸업사업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계산한 겸업자본이 그 기준 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겸업사업의 기준 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보게 되는데, 즉 전체 자본금에서 겸업사업의 기준 자본액만큼을 먼저 충족하고 나머지를 건설업의 지분액으로 계산합니다. 겸업사업자가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 업종의 납입 자본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증자하거나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 금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유보합니다. 유무상증자나 이익잉여금 유보의 경우에는 유보액을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하고 이 지침에 따라 그 예금액을 평가합니다. 다음 겸업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예금을 제외하고 모두 겸업자본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준 자본액이 정하여진 겸업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진단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겸업사업의 기준 자본액과 신규로 신청하는 건설업의 기준 자본액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이 불용되는 경우에 진단자는 진단받는 자 및 진단자 소속 협회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단 불용 처리된 경우에 다른 진단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단 불능의 사유로는 첫째,
재무제표 등 자료의 제시와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둘째, 진단에 필요한 입증 서류와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깊이 태만하는 경우. 진단받는 자가 작성 제출한 서류 중 실질 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신설법인이 법인 설립 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등에 관한 위임 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의 사유 발생 시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리 요청 사유로는 우선 진단자가 진단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은 진단보고서 신뢰성의 의심이 가거나 진단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 오류가 예상되는 경우와 감사보고서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마지막으로 진단자가 재무관리 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는 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입니다. 감리 요청 절차를 보면 전문건설업은 시군구 등 위탁받은 자가 직접 한국공인회계사 등에 진단 요청을 하고,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가 시도 등 위탁받은 자를 경유하여 한국공인회계사 등에 감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건설업을 등록 신청하는 절차를 참고로 올렸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산야초의 건산법 강의 제6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으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